안녕하세요. 취업과조 발표를 맡은 박선우입니다. 저희 조의 프로젝트 이름은 내일의 집입니다. 발표의 목차는 주제 선정 이유, ERD, 플로우 차트, 기능 설명, 시연, 일정 관리, 팀 역할, 소감, Q&A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조는 오늘의 집을 참고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의 집을 주제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사용자 중심의 커뮤니티와 쇼핑 기능을 통해 다양한 웹 개발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 실제 서비스와 유사한 환경에서 UI, UX 설계를 연습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내일의 집 ERD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조가 ERD 구조가 좀 많아가지고 자세한 설명은 앞으로 나올 내용에서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집의 큰 기능들을 보여주는 플로우 차트입니다. 크게 로그인, 쇼핑, 장바구니, 결제, 커뮤니티, 고객센터로 나뉩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 로그아웃의 플로우 차트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회원가입 같은 경우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닉네임, 휴대폰 번호를 필요로 하고, 작성해야 하는 부분마다 밸리데이션 체크를 해두었고, 로그인할 때는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이 그림은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의 흐름을 보여주는 구조도입니다. 사용자가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과 같은 요청을 보내면 가장 먼저 프론트 컨트롤러가 이를 받아 요청에 맞는 액션 클래스로 연결합니다. 이때 액션 클래스는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액션 클래스는 실제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조회할 필요가 있을 때 다오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유저스 테이블이 사용되며 사용자 아이디,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닉네임, 전화번호와 같은 정보들이 저장되고 관리됩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하는 부분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메인 페이지이고 로그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장바구니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먼저 로그인 화면부터 뜨게 하는 식으로 코드를 짜왔고 회원가 아이디 중복 확인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라고 잘 뜨고,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다는 창이 뜹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서 디비버에서 셀렉트를 했을 때 방금 로그인한 부분이 이 아래 뜨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쇼핑입니다. 쇼핑을 시작하여 다양한 상품을 구경하다가 카테고리를 선택해 원하는 상품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선택하면 선택한 상품의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며 리뷰를 확인하거나 작성할 수 있고 결제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쇼핑 기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구조도입니다. 사용자가 카테고리를 통해 상품 보기, 상세 페이지 열람, 리뷰 작성, 장바구니 담기와 같은 요청을 보내면 프론트 컨트롤러가 요청을 받아 액션 클래스를 호출합니다. 그 후 필요한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하고 데이터베이스와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경우 다오를 통해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저장합니다. 이때 리뷰, 프로덕트, 쇼핑카트, 카트 프로덕트 테이블이 사용되어 리뷰 정보, 상품 정보, 장바구니 정보 등을 관리합니다. 쇼핑을 누르면 여기 홈이랑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고, 홈은 그냥 모든 상품을 다 볼 수 있는 화면이고, 카테고리는 카테고리별로 가전 제품들이 다 나뉘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각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아래로 내리면은 리뷰 창에 사진이 첨부되어서 이렇게 리뷰가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저희도 리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뷰 작성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장바구니에도 상품이 담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장바구니와 바로구매 기능입니다. 장바구니 화면에서 자신이 담은 상품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 수량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결제하고 싶은 상품을 선택 후 상품 금액과 배송비 결제 금액 등을 확인 후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제 창으로 넘어가집니다. 이 그림은 장바구니를 보고 구매를 진행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구조도입니다. 사용자가 장바구니 보기나 바로 구매를 요청하면 프론트 컨트롤러가 각 기능에 맞는 액션 클래스를 호출하고 필요한 로직을 실행한 뒤에 데이터베이스와 상호작용이 필요한 경우 바오를 통해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저장합니다. 이후 데이터베이스에 카트 프로덕트와 오더 프로덕트 테이블이 사용되며 카트 프로덕트 테이블에는 장바구니에 담긴 상품 정보가 오더 프로덕트 테이블에는 실제 구매한 상품의 정보가 저장됩니다. 각 테이블에는 상품 번호, 수량, 가격 등이 기록되어 사용자가 장바구니나 구매 기능을 사용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이 카트 모양을 누르면 아까 봤던 장바구니 화면이 나와지고 여기서 수량 변경을 하면은 또 그 맞는 금액대로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제창 화면으로 넘어가집니다. 또한 그냥 제품에서 이 바로 구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그냥 결제창으로 넘어가지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결제입니다. 사용자 아이디를 통해 주문자 정보를 확인하고 카카오톡 API를 통해 우편번호 배송지를 입력한 후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이 그림은 결제 흐름을 보여주는 구조도입니다. 결제 요청을 보내면 프론트 컨트롤러가 결제하기 액션을 호출하여 결제와 관련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고 결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해 다오를 호출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오더즈 테이블이 사용되며 이 테이블에는 주문 번호, 사용자 아이디, 총 가격, 상세 주소, 우편 번호, 전화번호, 요청 사항, 총 상품 수량이 저장됩니다. 아까 전에 담았던 상품을 결제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우편번호로 주소를 입력해야 됩니다. 다 작성하고 주문하기 버튼을 누르면 주문이 완료되었다는 화면이 뜨고 디비버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은 방금 전에 주문한 제품이 이렇게 아래 뜨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는 자유 게시판과 Q&A로 나뉘어집니다. 자유 게시판은 게시글 리스트 보기, 글 상세 보기, 댓글 작성하기, 새로운 게시판 작성하기, 게시판과 댓글 수정, 삭제할 수 있으며 Q&A는 각 질문에 맞는 해당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자유 게시판의 흐름을 보여주는 구조도입니다. 사용자가 게시글 작성, 조회, 수정, 삭제, 댓글 추가 등의 요청을 보내면 프론트 컨트롤러가 요청에 맞는 액션 클래스를 호출하고 요청에 맞는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고 데이터베이스와 상호작용이 필요할 때 다오를 호출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보드와 댓글 테이블이 사용되고 보드 테이블에서는 게시판 아이디, 사용자 아이디, 제목, 내용 등이 저장되고 댓글 테이블에서는 각 게시글에 달린 댓글 정보들이 기록됩니다. 커뮤니티를 누르면 여기 게시판과 Q&A가 있는데
Q&A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용자들이 질문할 법한 질문들을 미리 첨부해놔서 세모 버튼을 누르면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글 작성을 통해서 등록을 하면 등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목록에서도 새로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 등록도 잘 되고, 삭제하려고 하면은 댓글 삭제도 잘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유저 2로 로그인을 한 상태여서 유저 1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게시글을 삭제를 할 때 삭제가 할 권한이 없다고 막히는 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고객센터입니다. 고객센터에서는 1대1 채팅방과 공지사항 목록을 통해 사용자 문의와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목록에서는 공지사항 보기를 통해 공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공지사항의 흐름을 보여주는 구조도입니다. 사용자가 공지사항 목록을 조회하거나 특정 공지사항을 확인할 때 프론트 컨트롤러가 요청을 받아 해당하는 액션 클래스를 호출하고 요청에 맞는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고 데이터베이스와 상호작용이 필요할 때 다오를 호출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보드 테이블이 사용되며 공지사항의 아이디, 사용자 아이디, 게시글 순서, 제목, 내용 등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가 공지사항을 조회하거나 생세 내용을 확인할 때 필요한 데이터가 저장되고 불러와집니다. 이 그림은 채팅 기능의 흐름을 보여주는 구조도입니다. 사용자가 채팅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을 때 프론트 컨트롤러는 해당 요청을 처리할 액션 클래스를 호출합니다. 이후 챗 테이블을 활용하여 메시지 기록과 조회를 수행합니다. 앞서 설명한 방식대로 비즈니스 로직을 통해 데이터가 사용자에게 전달되도록 처리합니다. 고객센터를 누르면 공지사항과 채팅방으로 나뉘는 걸 볼 수 있고, 공지사항 같은 경우 작성자가 어드민으로 관리자 계정만 공지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공지사항이 있고,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남기고 난 후에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질문이 들어왔던 유저 2의 아이디를 입력하고 나면은 배송이 언제 되나요? 라는 채팅이 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대1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연은 다 끝났고 로그아웃 기능까지 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의 일정 관리입니다. 저희 팀의 프로젝트 일정 관리는 먼저 9월 9일에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12일까지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후 필요한 기능들을 분석한 뒤에 각 팀원이 맡을 부분을 나누어 기능별로 플로우 차트를 작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9월 21일에 ERD 담당 팀원들이 ERD 설계를 하였고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전체적인 흐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 후 각 팀원은 자신이 맡은 파트의 기능 개발을 시작하였고 일정에 따라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기능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팀원들의 코드를 통합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수정하며 전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저희 팀은 초기 기획 단계부터 기능 구현, 코드 통합, 발표 준비까지 단계적으로 일정을 관리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팀의 팀 역할 분배는 기능별로 나누었고 모든 팀원이 풀스택으로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안선우님은 채팅과 공지사항을 담당하셨고
박보희님은 장바구니 메인 페이지 결제를 담당하셨고, 단선우님은 로그인과 회원가입 기능을, 이혜원님은 상품 페이지와 리뷰를, 마지막으로 저는 게시판과 Q&A를 담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각 팀원들의 소감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우님은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코드를 추가하고 수정하다 보니 원래 설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유지보수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코드를 먼저 짜기보다는 충분히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다고 하셨고, 박보희님은 이번 오늘의 집 웹사이트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기술 스택을 활용하며 실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바와 JSP를 사용한 백엔드 개발, 마이바티스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연동, 그리고 HTML,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한 프론트엔드 구현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실제 프로젝트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향후 웹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키워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이혜원님은 수업을 들을 때는 MVC2 동작 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차근차근 따라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한선우님은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하는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팀과의 협업,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협업, 소통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비전 공자로 웹 개발 작업 속도가 많이 느리고 팀원 중에서 작은 역할이었지만 개발자 직무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JSP와 MVC2 패턴을 실제로 적용하며 개발 흐름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기능을 구현하면서 UI, UX 설계의 중요성을 실감했고 또한 프로젝트 전반에서 협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며 효율적인 작업 방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